네 목소리는 필요 없어. 미국 고등학교 합창대회장에서 한국인 소녀의 마이크가 꺼지는 순간 1000명의 관객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방금 자신들이 목격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구석에 서서 입만 번긋거리라는 굴욕적인 명령을 받은 17살 이소리.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죠. 이 조용한 소녀가 7년 전 세계를 울린 그 전설적인 목소리의 피줄이라는 사실을 음영시설이 모두 나가버린 그 절망적인 순간, 완전한 침묵 속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한 낯선 언어의 노래, 관객들은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저게 무슨 언어야? 하지만 몇 초 후 그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고,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 실린 충격적인 진실 하나가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는데, 도대체 그 기사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여러분,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신다면 진리의 귀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가슴이 뭉클해지는 사연입니다. 주인공은 17살 한국 소녀 이소리예요. 아버지의 재원으로 미국에 온 지 1년이 채 안 된 전학생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이는 아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뭔가 다른 깊이가 있었어요. 마치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이 소리는 학교 합창단에 들어가 있었지만 늘 연습실 창가 구석 진자리에서 조용히 목소리를 맞추기만 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 때도 혼자 낡은 악보 끝을 매만지며 생각에 잠겨 있고 냈습니다.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성격이었거든요. 합창단 지휘자는 미스터 밀러라는 50대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회색 머리에 뿔템 안경을 쓴 이 남자는 자신의 딸 에슬리를 합창단의 메인 솔리스트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수년간 지역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격지심도 한몫했죠. 에슬리, 그 부분은 좀 더 화려하게 올려봐. 내가 우리 합창단의 에이스잖아. 미스터 밀러는 이런 식으로 딸만 챙겼습니다. 에슬리는 분명 화려한 기교를 가진 가수였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기계적이고 감정이 메말라 있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있었어요. 바로 7년 전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소리의 어머니는 정선아라는 이름의 세계적인 소프란이었어요. 뉴욕 링컨 센터, 빈국립 오페라 극장 런던, 로열 오페라하우스 같은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찬사를 받던 천재 가수였습니다. 정선아는 한국이 나온 자랑스러운 성악가였어요. 외국 언론들도 동양에서 온 천사의 목소리라고 극찬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리가 10살이던 어느 비오는 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머니를 잃은 충격으로 이 소리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노르는 그녀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아픈 상처이기도 했거든요. 어머니의 목소리를 기억할 때마다 눈물이 났으니까요. 그래서 남들 앞에서는 절대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미스터 밀러는 이 소리의 존재 자체를 무시했습니다. 너희들 오늘 연습 잘해야 한다 라고 말할 때도 이 소리만 빼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오직 딸 에슬리만 바라보며 우리 에슬리가 최고야 라고 칭찬하게 바빴습니다. 이 소리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편했어요.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요. 그냥 투명 인간처럼 지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소리는 혼자 있을 때마다 어머니를 그려하며 남물로 연습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발성법을, 어머니가 들려준 아름다운 노래들을 기억하며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리의 운명을 바꾸미 기회가 찾아왔어요. 바로 지역 합창 대회 참가 공지가 붙은 거였습니다. 미스터 밀러는 연습실에 들어오자마자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얘들아, 드디어 기회가 왔다. 올해 지정곡이 발표됐어. 바로 하나도 목소리라는 곡이야. 이 곡은 정말 특별한 합창곡이었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어우러져 희망을 노래하는 웅장하고 감동적인 곡이었거든요. 특히 클라이맥스 부분에는 합창 전체를 이끌어야 하는 고난도 솔로 파트가 들어 있었어요. 미스터 밀러는 당연히 딸 애슬리가 솔로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애슬리, 이번엔 정말 내가 빛날 차례다. 솔로 파트 연습 열심히 해야 한다. 하지만 절차상 공개 오디션을 해야 했어요. 다른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학교 방침 때문이었죠. 미스터 밀러는 마지막에 공지했습니다. 솔로 파트 오디션은 내일이다.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신청서를 내라. 이 소리는 당연히 참가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애슬리와 몇 명의 아이들이 신청서를 냈죠. 그런데 그날 밤 운명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리가 집에서 짐을 정리하다가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먼지가 쌍장 속에서 나온 그 일기장을 펼쳐보는 순간 이 소리의 마음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 정선화의 마지막 일기였어요. 이 소리가 10살 때 쓴 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마음을 울리는 문장이 있었어요. 초리야, 엄마는 내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다 한다. 내가 무엇을 하든 엄마는 내 편이야. 하지만 한 가지만은 기억해줘. 내 마음속에 있는 진짜 목소리를 숨기지 말 거라. 그건 하늘이 내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니까. 이 소리는 그 글을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7년 동안 숨겨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어머니가 자신에게 무엇을 바랐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오디션장에서 애슬리가 화려한 기교로 노래를 마쳤어요. 정말 완벽한 테크닉이었습니다. 미스터 밀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쳤죠. 역시 애슬리다. 이 정도면 충분해. 모두가 오디션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연습실 뒤편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모든 시선이 이 소리에게 쏠렸어요. 미스터 밀러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소리, 너가 솔로를 하겠다고? 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미스터 밀러는 귀찮다는 듯이 손을 흔들었어요. 그래, 어서 해봐. 시간 없으니까 빨리. 이 소리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어머니의 일기 속 문장이 용기를 주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연습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교는 없었지만 영혼을 울리는 맑고 깊은 목소리였습니다. 하나 된 목소리라는 곡의 진정한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압도적인 해석력이었어요. 미스터 밀러와 애슬리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이 소리의 노래가 끝나자 연습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넋을일고 서 있었거든요. 방금 전 듣게 된 목소리는 정말 놀라웠어요. 애슬리의 화려한 기교와는 차원이 다른, 마치 천사가 내려와 노래하는 것 같은 깊고 맑은 울림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와, 이게 진짜 고등학생 목소리야? 다른 아이도 소름 돋았어. 진짜 프로 가수가 탔는데 라고 속삭였습니다. 심지어 평소 이 소리를 무시하던 아이들조차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미스터 밀러의 반응은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딸 애슬리를 희금 쳐다본 후 어색하게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는 독특하긴 하네. 하지만 너무 슬프고 개인적이야. 우리 합창단의 웅장한 하모니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연습실에 있던 다른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봐도 이 소리가 압도적으로 잘했는데 말이죠. 친구 세라가 참다 못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 소리가 훨씬 잘한 것 같은데요? 애슬리보다 훨씬 감동적이었고 곡의 의미도 더 잘 표현했어요. 세라, 내가 지휘자인가? 미스터 밀러가 날카롭게 말을 끊었어요. 내 결정에 토를 달지 마라. 나는 수십 년간 음악을 해온 전문가야. 그리고는 이 소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냉정하게 선언했습니다.
철로 파트는 에슬리가 맡는다. 이소리 양 목소리는 좋지만 우리 팀의 색깔과 맞지 않아. 에슬리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이소리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어요. 미안해 이소리. 다음 기회에 또 해봐. 하지만 미스터 밀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본격적인 연습이 시작되자 그는 이소리에게 정말 충격적인 지시를 내렸어요. 이소리, 너는 무대에서 그냥 입만 번긋하도록 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 목소리가 너무 튀어서 전체 화음을 망친다는 말이야. 합창은 개인기가 아니라 조화가 중요한 거야. 내 목소리는 우리 팀에 필요 없어. 그 순간 연습실에 모든 아이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 학생을 배제하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이 소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주먹을 꽉 쥘 뿐이었습니다. 에슬리가 아버지 옆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자신을 위협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 소리에 진짜 실력을 본 다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대회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 고등학교 합창대회가 열리는 큰 공연장은 정말 웅장했어요. 1000명이 넘는 관객석과 최첨단 음영시설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각 학교에서 온 합창단들이 무대 뒤에서 연습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이 소리는 화려한 무대 의상을 입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서 있었지만 마음은 통 빈 것 같았어요. 지난 2주 동안 연습하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모든 아이들이 열심히 노래하는 동안 혼자서만 입을 번긋거려 했으니까요. 엄마 미안해요. 결국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 봐요. 이 소리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미스터 밀로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에슬리 긴장하지 마. 오늘 내가 주인공이야. 철로 파트만 잘하면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다. 에슬리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빠. 완벽하게 해낼게요. 드디어 그들의 순서가 왔어요. 무대 위로 올라간 합창 단원들은 정해진 자리에 섰습니다. 이 소리는 약속대로 맨 뒤쪽 구석에 서서 다른 아이들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어요. 반주가 시작되자 웅장한 하나된 목소리의 멜로디가 공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의 합창은 정말 완벽했어요. 추주간의 연습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이 소리는 약속대로 노래를 부르는 척 입만 번긋거렸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서글퍼서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미스터 밀로의 명령이었으니까요. 곡이 절정을 향해 가면서 에슬리의 솔로 파트가 다가왔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 공연의 하이라이트였어요. 에슬리가 마이크 앞으로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에슬리가 가장 높은 고음을 내지르려는 순간, 갑자기 퍽하는 소리와 함께 공연장의 모든 스피커가 꺼져버린 거예요. 음영시설 전체에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마이크도 반주도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끊어졌어요. 공연장은 당황한 관객들의 옹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음영이 왜 나갔지? 관객들이 술렁거렸어요. 에슬리는 완전히 당황해서 울상이 되었습니다. 마이크 없이 그 넓은 공연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건 불가능했거든요. 무대 아래에 미스터 밀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음영 감독의 개고함을 치고 있었어요. 빨리 고쳐 우리 차례인데 어떻게 된 거야? 하지만 음영감도 또 어쩔 줄 몰라 하며 이곳저곳을 만지작 거릴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메인 시스템이 다운됐네요. 복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대회 규정상 정해진 시간 안에 공연을 마쳐야 했습니다. 합창단은 창단 이래의 최악의 위기에 처했고 모든 아이들이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모두가 절망하고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런 반주도 마이크도 없는 완전한 침묵 속에서 갑자기 맑고 청아한 목소리 하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밤이 고요하면 하늘에 작은 별이 켜져 수많은 빛들이 여기 있어 손을 흔들어 길이란 말도 그 빛을 따라 천천히 걸어 구석에 서 있던 이 소리가 눈을 감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이 소리가 부르는 노래는 영어 가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서정적인 한국어였어요. 이 소리는 하나된 목소리의 멜로디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가르쳐 주었던 별과 희망에 대한 한국어 시를 가사로 붙여 부르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다른 아이들은 깜짝 놀라서 이 소리를 바라봤어요. 관객석에서는 처음에 옹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게 무슨 언어야? 가사를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 하지만 이내 그 목소리가 가진 압도적인 감정의 힘에 점차 숨을 주기 시작했어요. 이 소리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1000명이 넘는 관객석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저 아이 목소리 좀 들어봐. 정말 대단한데 한 관객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언어는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다른 관객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어요. 이 소리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강해지며 거대한 공연장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빛은 더 선명해지니까 우리 작은 빛들도 누군가의 별이 돼 관객들은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깊은 슬픔과 그것을 이겨내려는 처절한 희망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하늘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간절한 그리움도 말이죠. 무대 위에 다른 합창단원들도 넋을 쏠고 이 소리를 바라보다가 하나둘씩 그녀의 멜로디에 아는 허민으로 조심스럽게 화음을 얹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에슬리조차 눈물을 흘리며 이 소리의 노래에 화음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노래는 이제 더 이상 지정곡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언어와 인종을 넘어서 모든 이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이 소리만의 진짜 노래가 되어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린 무대 아래에서 지켜보던 미스터 밀러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인 소녀가 마이크도 없이 1000명의 관객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거든요. 관객석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노부부는 서로 손을 잡고 있었고 어린아이들도 조용히 이 소리의 노래에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이 소리의 목소리가 절정에 이르자 공연장 전체가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 소리의 노래가 끝나자 공연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갑자기 올해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1000명이 넘는 관객들이 모두 이루어서 박수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브라보 대단해. 곳곳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도 없이 한국어로 부른 노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심사위원들도 완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심사위원장이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저런 목소리는 처음 들어본다. 정말 믿을 수 없어. 마이크 없이 저 넓은 공연장을 가득 채우다니. 저 아이는 도대체 누구야? 무대 위에서 이 소리는 여전히 눈을 감고 서 있었어요. 마치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합창단원들은 모두 이 소리를 바라보며 감동에 빠져 있었죠. 그날 학교 합창단은 만장일치로 대상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트로피를 받는 순간에도 아무도 트로피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모든 관심은 오직 마이크 없이 무대를 압도하고 아무도 모르는 한국어 노래로 관객을 올린 미스터리한 소녀 이 소리에게 쏠려 있었거든요. 공연이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역 신문사 기자가 이 소리에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정말 감동적인 공연이었어요. 혹시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이 소리는 당황스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정말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 한국어 노래는 어떤 곡인가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시예요. 별과 희망에 관한 기자는 메모를 하며 더 많은 질문을 하려고 했지만 이소리는 부끄러워하며 다른 아이들 뒤로 숨어버렸어요. 한편 미스터 밀러는 완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학생이 합창단을 5승으로 이끈 진짜 영웅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애슐리가 아버지에게 다가왔어요. 아빠, 이 소리 정말 대단했어. 나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 미스터 밀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조차 이 소리의 실력을 인정하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이 소리는 어머니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엄마, 오늘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엄마가 가르쳐준 노래로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대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봤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소리야, 지역 신문사에서 전화 왔는데 내일 일면에 내 이야기를 실을 거래. 그런데 뭔가 특별한 걸 발견했다고 하는데 이 소리는 궁금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 어머니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을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신문을 보고 모든 것이 바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역 신문 일면은 이 소리의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커다란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침묵을 깬 기적의 목소리, 마이크 없이 합창대회를 우승으로 이끈 미스터리한 소녀. 기사는 어젯밤의 기적 같은 무대를 상세히 묘사하며 이 소리가 부른 낯선 한국어 노래에 담긴 애절한 감성에 대해 극찬했어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기사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본지 취재 결과 이 소리 양은 7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세계적인 소프란 후 정선아 씨의 외동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선아 씨는 생전 국제적으로 사랑받는 음악가였으며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다. 딸 이소리 양이 부른 어젯밤의 노래는 마치 우리 곁을 떠났던 그녀가 다시 돌아와 노래하는 듯한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 신문 기사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학교는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침 일찍 등교한 교장 선생님이 신문을 보더니 곧장 미스터 밀러의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밀러 선생 교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보시오. 미스터 밀러는 신문을 받아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정선아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미스터 밀러는 사실 정선아의 열렬한 팬이었거든요. 당신이 팀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폄하했던 학생이 바로 전설적인 정선아 씨의 딸이었다는 말이요. 고장이 계속 소리쳤어요. 미스터 밀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존경했던 예술가의 유일한 피추를 자신의 시기심과 오만함으로 짓밟으려 했던 것이었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런 재능을 못 알아봤단 말입니까? 고장이 따져 물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미스터 밀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편 학교 복도는 완전한 난리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신문을 들고 이 소리 이야기로 떠들썩했어요. 이 소리가 정선아의 딸이라고? 세계적인 가수의 딸이 우리 학교에 있었다고? 그럼 어제 그 엄청난 목소리가 진짜였구나. 미스터 밀러 완전 바보 됐네. 이 소리가 교실에 들어선 자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무시하는 시선이 아니라 존경과 경호의 시선이었습니다. 친구 세라가 달려와서 말했어요. 초리야, 너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왜 말 안 했어? 저도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었을 뿐이에요. 그때 교실 문이 열리며 미스터 밀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완전히 기가 죽은 모습이었어요. 미스터 밀러는 이 소리에게 천천히 다가가더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소리 양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 어떤 질책보다 이 진실 그 자체가 미스터 밀러에게는 가장 끔찍한 심판이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미스터 밀러는
자신의 편협함과 시기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지위자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고장실에서 나오는 미스터 밀러의 모습은 완전히 초라해 보였어요. 애슬리는 진심으로 이소리에게 다가가 사과했습니다. 초오리야, 정말 미안해. 나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어. 앞으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이소리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우리 모두 함께 노래해요. 이제 이소리는 더 이상 합창단 구석의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팀을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자 서로 다른 문화를 잇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자신을 짓밟으려 했던 자의 오만함과 자신을 가두려 했던 언어의 장벽을 오직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 하나로 부숴버린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새로운 지휘자가 부임했어요. 젊고 열정적인 여성 지휘자였습니다. 첫 연습 시간에 새 지휘자가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며칠 전 합창대회 영상을 봤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이소리 양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우리가 우승할 수 있었죠. 모든 아이들이 이소리를 바라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소리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 우리 합창단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소리 양 다음 공연에서는 당신이 메인 솔리스트를 맡아주세요. 정말요? 하지만 저는 당신의 목소리는 정말 특별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이에요. 당신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날 오후 이소리는 어머니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어로 노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 가장 진실한 목소리는 바로 엄마의 언어오르니까요. 창밖으로 서양이 지고 있었어요. 이 소리는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가 가르쳐준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말이죠. 며칠 후 지역신문에 또 다른 기사가 실렸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다문화 시대의 새로운 희망. 한국인 소녀. 이소리가 보여준 진정한 화합의 의미.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조용한 목소리가 가장 큰 울림을 만들어낸다. 이소리 양의 노래는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어 모든 이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다.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된 목소리가 아닐까? 학교에서 이 소리는 이제 모든 아이들의 존경을 받는 학생이 되었어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아이들이 인사를 했고 합창단 연습 시간에는 모두가 이 소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 소리 자신이었어요. 더 이상 구석에 숨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의 유산님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세상에 희망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곳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통쾌한 복수였습니다. 편견과 무시를 이겨내고 진정한 자신을 찾은 이야기 말이에요. 밤이 고요하면 하늘에 작은 별이 켜져 수많은 빛들이 여기 있어. 손을 흔들어 길이란 맘도 그 빛을 따라 전전히 걸어 어둠을 지나면 조용히 숨을 쉬어 흔들린 하루. 끝에 나지마 기다려와. 괜찮아. 그 한마디가 가슴을 두드려 혈 하나 꿈 하나 손바닥에 살며 시놓고 눈을 감아 맘속에 따뜻한 빛을 담아봐. 금세 사라질 것 같다도 그 빛은 거지지 않아. 그름 뒤에서도 조용히 빛나고 있어. 낡은 공접어던 설. 앞서 기억들을 하늘을 바라며 다시 펼쳐보고 싶어. 아픈 상처들도 별자리처럼 이어보면 밤을 밝히는 길이 되어 날 비춰줄 거야. 조금 느린 걸음도 서로의 빛이 모이면 어둠보다 밝은 길을 만들어 갈 테니 별 하나, 꿈 하나 가슴속에 품어보면 세상 끝 어둠 위로 희망이 길을 그려가. 밤이 깊어질수록 빛은 더 선명해지니까. 우리 작은 빛들도 누군가의 변이 돼 숨을 고르고 통빛 하늘에 왜 져봐. 두려운 넘어오도 새벽은 올 거야. 별 둘 꿈 둘 성. 끝에서 만나면 희망이란 미름으로 세상을 내는 입인 줄.
오늘 불안이 노래가 내의 변이 된다면 우리 모두 서로에게 오래된 날 거야. 괜찮아. 눈 빛나고 있어.